아니, 이게 무슨 돈이야? 지난주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67세 박영우 어르신이 은행 통장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분명 연금 말고는 들어올 돈이 없는데 생전 처음 보는 입금 내역이 찍혀 있었던 겁니다. 40만 원이나 되는 돈이 정부기관에서 들어온 거예요. 혹시 잘못 입금된 건 아닌가 하며 은행에 문의했더니 직원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거 노인 일자리 참여비입니다. 정당한 돈이에요. 박 어르신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3개월 전 동네 주민센터에서 뭔가 신청했던 게 바로 이것이었구나. 안녕하세요. 20년간 노인복지 현장에서 일하며 수많은 어르신들의 생활 개선을 도와온 사회복지사입니다. 오늘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잠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 대상자는 전국 103만 명입니다. 하지만 신청할 수 있는 만 60세 이상 인구는 1,400만 명이 넘어요. 10명 중 9명은 아직도 이 제도를 모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받을 수 있는 돈을 모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월 평균 27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까지 정부에서 정당하게 지급하는 참여비입니다. 그런 돈이 어디 있어? 하고 의심하실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는데요. 이건 퍼주기식 지원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를 사회에 환원하는 대가로 받는 정당한 보상이에요. 경기도 수원시의 63세 이정숙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믿어지지 않았어요. 내 나이에 이런 기회가 있을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정말 매달 입금이 되더라고요. 이제 손주들 용돈도 넉넉히 줄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이 어르신이 처음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아니, 60살 넘은 늙은이한테 무슨 일자리가 있겠어요. 젊은 사람들도 일자리 구하기 힘든데 하며 코웃음을 쳤거든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 역시 이 제도를 처음 접했을 때는 반신반의했거든요. 하지만 20년간 복지 현장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보니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 제도는 진짜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서울시 강서구의 한 복지관에서는 신청자가 몰려서 3일 만에 모집을 조기 마감했습니다. 대구 달서구의 경우 올해 참여 희망자가 작년 대비 180% 증가했어요. 왜 이렇게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실제로 혜택을 받은 분들의 입소문이 퍼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인천 남동구의 65세 김철수 어르신은 솔직히 처음엔 사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매달 29만 원씩 들어와요. 이제 아내한테 용돈 달라는 소리 안 해도 돼서 어깨가 쫙 펴진다니까요 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세요. 나 같은 사람이 받아도 되나?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나만 모르는 건 아닐까? 혹시 나중에 문제되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 완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 제도는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부끄러워할 것도 미안해할 것도 전혀 없어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해요. 전라남도 목포시의 현장 사회복지사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처음엔 망설이시다가도 실제로 참여해보시면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요. 경제적 도움은 물론이고 사회적 관계도 회복되고 자존감도 높아지시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67세 박영우 어르신이 받은 그 40만 원. 도대체 어디서 나온 돈일까요? 왜 정부에서 갑자기 이런 돈을 주기 시작한 걸까요? 사실 이 제도가 만들어진 배경에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현실이 있습니다. 통계청 발표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2024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9.6%를 차지해요. 5명 중 1명이 노인이라는 뜻입니다. 더 놀라운 건 2025년에는 20%를 넘어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숫자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43.2%가 상대적 빈곤 상태에 있어요. 이는 OECD 평균 13.5%의 3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박영우 어르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민연금 받아봤자 한 달에 80만 원 남짓. 집세에 생활비 빼고 나면 정말 남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자식들한테 손 벌리자니 미안하고. 이런 상황이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정부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만으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도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원하는 건 단순한 돈이 아니었거든요. 사회적 역할과 자존감, 그리고 나도 아직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원했던 겁니다. 전주시의 현장 사회복지사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어르신들과 상담을 해보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도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돈만 받는 건 기분이 안 좋다고 하세요. 바로 이런 배경에서 2004년 노인 일자리 사업이 탄생했습니다. 처음에는 연간 3만 5천 개 일자리로 소규모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참여한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예상보다 훨씬 높았던 거죠.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조사 결과 참여자의 89.3%가 매우 만족 또는 만족이라고 답했어요. 특히 흥미로운 건 경제적 도움보다도 사회적 관계 형성과 자존감 향상을 더 높게 평가했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런 긍정적 효과를 확인하고 사업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2024년 현재 연간 예산만 1조 4천억 원에 달해요. 전국적으로 103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바로 베이비 부머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입니다.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분들이 지금 60대에 접어들고 있거든요. 이분들은 기존 노인 세대와는 확실히 다릅니다. 교육 수준이 높고 사회 경험이 풍부하며 은퇴 후에도 적극적으로 뭔가 하고 싶어 해요. 바로 이런 분들이 노인 일자리 사업의 새로운 주역이 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신청자 수가 급증했어요. 서울시만 해도 작년 대비 올해 신청자가 25% 늘어났습니다. 부산은 32%, 대구는 41%까지 증가했어요. 부산의 63세 이정숙 어르신도 이런 변화를 몸소 체험했습니다. 우리 동네 경로당에서 이 얘기가 나오니까 다들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예전 어르신들하고는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아직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강해요.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수요는 폭증하는데 정보 접근성은 여전히 떨어져요. 특히 디지털 정보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런 혜택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 남동구의 65세 김철수 어르신은 이웃집 할머니가 알려줘서 알았어요. 만약 그분이 안 알려줬다면 평생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바로 이런 정보 격차 때문에 아직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나는 아마 대상이 안 될 거야 하고 미리 포기하시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조건이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복잡한 서류나 까다로운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조건부터 말씀드릴게요. 만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65세가 아니라 60세예요.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더라고요. 대구 수성구의 61세 최민호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65세 되어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60세부터 된다니까 바로 신청했죠. 4년이나 일찍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 중요한 조건은 건강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아요. 중증 질환이 있거나 거동이 매우 불편하지 않은 이상 대부분 참여 가능합니다. 특별한 건강검진을 받을 필요도 없어요. 울산 남구의 현장 사회복지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르신들이 나는 당뇨가 있는데 안 될까봐 걱정하시는데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면 전혀 문제 없어요. 오히려 규칙적인 활동이 건강에 도움이 되시거든요. 소득 조건은 어떨까요? 여기서 놀라실 텐데
소득이 있어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져요. 첫 번째 우선순위는 기초연금 수급자입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다면 노인 일자리 신청에서도 우대받을 수 있어요. 기초연금 수급 조건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인데 이분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선발됩니다. 두 번째는 차상위 계층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분들이에요. 세 번째가 일반 소득층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일반 소득층이라고 해서 아예 기회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역별로 모집 인원이 남으면 소득에 관계없이 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의 64세 박정래 어르신은 남편 연금도 받고 저도 부동산 임대소득이 조금 있는데 혹시나 해서 신청해 봤어요. 그런데 정말 선발됐더라고요. 포기하지 말고 일단 신청해 보라고 하고 싶어요 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참여할 수 없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는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노인 일자리 참여비가 소득으로 인정되어 기존 급여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서울 강북구 복지과 담당자는 기초생활수급자분들도 소득공제 범위 내에서 참여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제한 사항은 다른 정부 지원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예요. 중복수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사업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건 기존에 하던 일이 있는데 참여할 수 있나라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노인 일자리는 대부분 주 15시간 이내, 월 60시간 이내로 운영되거든요. 기존 일과 병행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충청남도 천안시의 62세 이성우 어르신은 주말에 택시 운전을 하는데 평일 오전에만 하는 노인 일자리와 전혀 겹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안정적인 수입이 생겨서 좋습니다라고 만족해했습니다. 거주지, 조건도 궁금하실 텐데요. 기본적으로는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해요. 하지만 인접 지역의 경우 상호 참여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인천 연수구의 현장 담당자는 송도 같은 경우 부천이나 시흥 거주자도 참여 가능해요. 지역별로 협약이 되어 있거든요. 포기하지 마시고 문의해보세요 라고 안내했습니다. 학력이나 경력 조건은 어떨까요? 전혀 없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이든 대학원 박사든 상관없어요.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증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일부 전문형 일자리의 경우 관련 경험이 우대될 수는 있어요. 제주도의 68세 강순덕 어르신은 글자도 제대로 못 읽는데 할 수 있을까 걱정했어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 제가 50년간 농사 지은 경험이 도시농업 일자리에서 정말 도움이 되더라고요 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 관계나 부양 의무자 조건도 없습니다. 자녀가 잘 산다고 해서 참여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본인의 의지와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기본 조건을 충족해도 실제로는 경쟁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지역에서 원하는 만큼 충분한 일자리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 인기 있는 일자리는 신청자가 몰려서 선발 과정을 거쳐야 해요. 그렇다면 실제로 이 제도를 통해 어떤 변화를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단순한 용돈벌이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경기도 고양시의 69세 김영숙 어르신의 하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전 9시 김 어르신은 동네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 서 있습니다. 노란 조끼를 입고 아이들의 안전한 등교를 돕는 학교부 안관 일을 하고 계세요. 처음엔 그냥 돈 때문에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할머니 안녕하세요 하며 인사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져요. 김 어르신은 하루 3시간, 주 5일 근무로 월 27만 원을 받습니다. 예전엔 집에서 TV만 보다가 답답해서 나갔는데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거워요. 나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부산 사하구의 66세 최철민 어르신은 다른 종류의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역 환경정비 사업에서 공원 청소와 관리를 담당하죠. 40년간 공장에서 일하다가 은퇴했는데
갑자기 할 일이 없으니까 허전했어요. 그런데 이 일을 하면서 우리 동네가 깨끗해지는 걸 보니까 뿌듯해요. 최 어르신은 월 29만 원을 받으며 주 4일, 하루 4시간씩 근무합니다. 돈도 돈이지만 동네 사람들이 덕분에 공원이 깨끗해졌다고 인사해 주실 때가 제일 좋아요. 내가 사회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전라북도 전주시의 64세 박미선 어르신은 좀 더 특별한 사례입니다. 30년간 간병인으로 일했던 경험을 살려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어요. 처음엔 내가 늙은이인데 더 늙은 사람을 돌본다고 하며 망설였어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 제 경험이 정말 도움이 되더라고요. 박 어르신은 일주일에 3번 혼자 사시는 80대 어르신을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간단한 생활 지원을 해드립니다. 돌봄을 받으시는 할아버지가 당신이 오는 날만 기다려진다고 하세요. 나도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껴요. 월 32만 원도 받고 보람도 느끼고 일석이조죠. 하지만 처음부터 순탄했던 건 아니에요. 충청남도 아산시의 61세 정대식 어르신은 솔직하게 어려움도 털어놨습니다. 처음 3개월은 정말 힘들었어요. 아침 일찍 나가야 하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일하는 분들과 성격이 안 맞아서 스트레스도 받았고요. 정 어르신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 급식 보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할아버지가 차려주신 밥이 제일 맛있어요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모든 게 달라지더라고요. 지금은 이 일 없으면 안 돼요. 가족들의 반응도 흥미롭습니다. 대전 유성구의 65세 이순자 어르신은 처음엔 아들이 엄마가 왜 그런 일까지 해야 하냐며 반대했어요. 체면이 깎인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3개월 지나니까 아들이 먼저 엄마 표정이 훨씬 밝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집에서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활기차 보인다면서요. 이 어르신은 도서관에서 책 정리와 환경 정비 일을 하며 월 28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책 읽기를 좋아했는데 이제는 새로 들어온 책들도 미리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이유 중 하나는 동료들과의 관계 때문이기도 해요. 강원도 춘천시의 67세 김정우 어르신은 혼자 집에 있을 때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는 날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일터에서 만나는 동료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가끔 함께 밥도 먹어요. 김 어르신은 지역 관광 안내소에서 방문객 안내 업무를 담당합니다. 춘천에서 50년 넘게 살아서 이 동네는 눈 감고도 다닐 수 있거든요. 그 경험이 관광객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변화는 자존감 회복이었습니다. 제주시의 63세 양정순 어르신은 은퇴하고 나서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그런데 이 일을 하면서 나도 아직 사회에 기여할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양 어르신은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의 건강체조 보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평생 체육 관련 일을 해서 몸 관리에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 경험을 다른 어르신들과 나누니까 너무 뿌듯해요. 경제적 효과도 무시할 수 없어요. 울산 동구의 62세 박영철 어르신은 월 30만 원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정말 큰 도움이 돼요. 용돈도 생기고 가족들한테 부담 주지 않아도 되고요. 박 어르신은 지역 내 취약계층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 건설 일을 해서 집 수리하는 건 자신 있어요. 그 기술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집을 고쳐드리니까 정말 보람 있어요. 이런 긍정적인 사례들을 보면서 궁금한 게 생기실 텐데요.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고 근무 조건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일자리 종류마다 받는 금액이 다르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까 소개해드린 분들이 받으신 금액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영숙 어르신 27만 원, 최철민 어르신 29만 원, 박미선 어르신 32만 원. 왜 사람마다 받는 금액이 다를까요? 노인 일자리 사업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각 유형별로 근무 시간과 지원 금액이 다르거든요. 첫 번째는 공익활동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아까 김영숙 어르신이 하시는 학교부 안관이나 최철민 어르신의 환경정비 업무가 여기에 해당해요. 공익활동의 지원금은 월 27만 원입니다. 근무 시간은 월 30시간 이내 하루 3시간씩 주 3회 정도예요. 시간당으로 계산하면 9,000원 정도 되죠. 최저임금보다는 낮지만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공익활동은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를 통한 소득 보전이 목적이라서 근무 강도를 낮게 설정했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 서비스형입니다. 박미선 어르신의 독거노인 돌봄이나 양정순 어르신의 건강체조 보조가 이에 해당해요. 좀 더 전문성이 요구되는 일들이죠. 사회 서비스형은 월 71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 시간도 월 60시간 내외로 늘어나요. 하루 4시간씩 주 4일 정도 근무하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노인일자리센터 담당자는 사회 서비스형은 어르신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일자리라서 지원금도 더 높게 책정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시장형과 취업형입니다. 가장 적극적인 형태로 실제 수익을 창출하는 일자리예요. 여기서는 월 4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어요. 부산 해운대구의 69세 서명석 어르신은 시장형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제품을 실제로 판매해서 수익을 내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서 동기부여가 확실히 달라요. 서 어르신이 참여하는 사업은 친환경 수세미 제작입니다.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받아요. 공익활동보다 거의 2배죠. 물론 그만큼 책임감도 더 크고 근무 시간도 길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모든 금액이 세전 금액이라는 거예요. 소득세나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떼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는 부과될 수 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노인 일자리 참여비도 소득으로 인정되어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다만 금액이 크지 않아서 보험료 인상폭은 미미한 편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어요. 서울이나 수도권의 경우 일부 사업에서 지자체 추가 지원이 있어서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현장 담당자는 구청에서 추가로 월 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도 있어요. 지역 특성에 맞춰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 언제 돈을 받을 수 있느냐는 거겠죠. 대부분 매월 말일에 지급됩니다. 은행 계좌로 직접 입금되고요. 대구 달서구의 61세 홍술래 어르신은 처음 받을 때는 정말 신기했어요. 내가 한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다는 게 이렇게 뿌듯할 줄 몰랐어요. 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참여비 지급일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은 지자체 예산 편성이 늦어지거나 서류 처리가 밀릴 때 발생하죠. 하지만 이런 경우 소급해서 모두 지급받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인천 남구 노인일자리센터 담당자는 간혹 2, 3일 늦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누락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어르신들이 안심하셔도 돼요. 라고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있어요.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노인 일자리 참여비까지 받으면 다른 혜택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초연금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노인 일자리 참여비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되거든요.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로 영향받지 않아요.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조금 복잡해요. 참여비가 소득으로 인정되어 생계급여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월 30만 원까지는 소득공제가 되니까 큰 문제는 없어요. 전라남도 광양시 복지과 담당자는 기초생활수급자분들도 걱정하지 마시고 상담받아 보세요. 개별 상황에 따라 참여 가능한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겁니다. 단순히 용돈으로만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좀 더 계획적으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강원도 원주시의 64세 김병우 어르신은 매달 받는 29만 원을 따로 모아두고 있어요. 1년이면 350만 원 정도 되니까 손주들 교육비로 쓸 생각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제주도의 66세 고순이 어르신은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노인 일자리로 받는 돈으로 작은 텃밭을 가꾸고 있어요. 건강도 챙기고 가계비도 절약하고 일석이조죠. 이렇게 다양한 혜택이 있는 노인 일자리, 과연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어디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혹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절차는 없는지 궁금하시죠?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막막해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복잡한 온라인 신청이나 어려운 서류 작업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거예요. 집에서 가장 가까운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가시면 됩니다. 서울 마포구의 62세 이영희 어르신은 처음엔 어디서 신청하는지 몰라서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더 헷갈리더라고요. 그런데 동사무소에 가서 물어보니까 바로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주민센터에서는 노인 일자리 담당자가 따로 있어요. 노인 일자리 신청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면 바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지역 노인 일자리 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거예요. 각 시군구마다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이 있거든요. 여기서는 더 자세한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부산진구 노인 일자리 센터 담당자는 주민센터보다는 저희가 더 전문적인 상담을 해드릴 수 있어요. 어르신의 관심사나 가능한 시간대에 맞는 일자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거든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복지관을 통하는 방법입니다. 노인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노인 일자리 신청을 받아요. 이미 복지관을 이용하고 계신 분들은 이 방법이 가장 편리하실 거예요. 대구 수성구의 65세 최정남 어르신은 평소에 복지관에서 프로그램 듣고 있었는데 거기서 노인 일자리 얘기를 듣고 바로 신청했어요. 담당자도 이미 아는 분이라 편했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신청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필수 서류는 그리 많지 않아요. 가장 기본적인 건 신분증입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면 충분해요. 두 번째는 통장 사본입니다. 참여비를 받을 계좌 정보가 필요하거든요. 본인 명의 통장이어야 하고 사본 한 장만 가져가시면 돼요. 세 번째는 증명사진입니다. 34 크기 사진 한 장이 필요해요.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이면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기초연금 수급 확인서를 가져가시면 우대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필수는 아니에요. 담당자가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인천 계양구의 63세 박상철 어르신은 서류 준비한다고 몇 주 고민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신분증하고 통장 사본만 있으면 되더라고요. 괜히 미뤘었네요 라고 후회했습니다. 신청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접수를 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담당자가 도와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희망하는 일자리 유형, 가능한 근무 시간 등을 적으면 돼요. 경기도 안양시 노인일자리센터 담당자는 어르신들이 신청서 작성을 어려워하시는데 저희가 옆에서 하나하나 설명해 드려요. 글씨를 못 쓰시는 분은 대신 작성해 드리기도 하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접수가 끝나면 상담을 받습니다. 어르신의 건강 상태, 가능한 근무 시간, 관심 분야 등을 파악해서 적합한 일자리를 추천해 드려요. 충청북도 청주시의 61세 김순옥 어르신은 처음엔 아무 일이나 괜찮다고 했는데 상담해 보니까 제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더라고요. 상담받기 잘했어요 라고 만족해 했습니다. 상담 후에는 적성검사나 간단한 면접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주기 위한 과정이에요. 전라북도 익산시 노인일자리센터 담당자는 면접이라고 해서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대화하는 수준이에요. 어르신이 어떤 일을 원하시는지, 건강은 어떤지 확인하는 정도입니다 라고 안내했습니다. 선발되면 배치 통보를 받습니다. 어떤 일자리에서 언제부터 시작할지 안내해 드려요. 보통 신청 후 2주에서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려요. 울산 울주군의 64세 정명숙 어르신은 3월에 신청했는데 4월 초부터 시작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생각보다 빨라서 좋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근무 시작 전에는 오리엔테이션이 있어요. 업무 내용, 근무 수칙,
안전교육 등을 받습니다. 이때 근무복이나 필요한 용품도 지급받아요. 강원도 강릉시의 67세 조영수 어르신은 첫날 오리엔테이션 받을 때 조금 떨렸는데 같이 시작하는 분들과 이야기해 보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라고 회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신청 시기예요. 대부분 연 1회 모집하는데 시기를 놓치면 다음 기회까지 기다려야 해요. 보통 2, 3월과 8, 9월에 집중 모집합니다. 하지만 지역이나 사업 종류에 따라 수시 모집하는 경우도 있어요. 서울 종로구 노인일자리센터 담당자는 정확한 모집 시기는 지역마다 다르니까 미리 문의해 보시는 게 좋아요. 대기자 명단에 올려놓으면 모집 시작할 때 바로 연락드려요 라고 조언했습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요. 노인일자리 종합정보 시스템에서 할 수 있는데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직접 방문하시는 게 나아요. 제주시의 68세 강영철 어르신은 아들이 인터넷으로 신청해주겠다고 했는데 저는 직접 가서 상담받는 게 더 좋더라고요. 궁금한 것도 바로 물어볼 수 있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신청할 때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여러 일자리에 동시에 지원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희망사항에 떨어져도 두 번째, 세 번째 기회가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어요. 실제로 참여하신 분들이 겪은 어려움이나 피해야 할 실수들, 그리고 혹시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알아봐야겠죠. 노인 일자리 신청비로 30만 원만 내시면 바로 일자리를 배정해 드립니다. 경기도 평택시의 68세 한명자 어르신이 지난달 받은 전화 내용입니다. 다행히 이 어르신은 의심스러워서 동사무소에 확인했고 사기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정말 믿을 뻔했어요. 목소리도 친절하고 정부 기관 이름까지 대면서 그럴듯하게 말하더라고요. 만약 확인 안 했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첫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노인 일자리 신청에는 절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신청비, 등록비, 교육비 등 어떤 명목으로든 돈을 요구하면 100% 사기예요.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노인 일자리 사기가 증가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기관에서는 절대 신청비를 받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라고 당부했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입니다. 부산 동래구의 65세 박철순 어르신은 이런 경험을 했어요. 노인 일자리 상담 전화라면서 주민등록번호와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이상해서 끊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기였어요. 정식 신청 과정에서는 전화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직접 방문해서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거든요. 대구 달성군 노인일자리센터 담당자는 저희는 전화로 개인정보를 묻지 않아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직접 오시거나 공식 번호로 문의해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주의사항은 과도한 기대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충청남도 당진시의 63세 이기남 어르신의 사례를 보시죠. 처음에는 월 100만 원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신청했어요. 그런데 막상 배정받은 건 월 27만 원짜리 공익활동이었어요. 실망해서 그만두려고 했는데 지금은 만족하고 있어요. 고액 일자리는 경쟁이 치열하고 조건도 까다로워요. 대부분은 기본적인 공익활동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전라남도 순천시 노인일자리센터 담당자는 어르신들이 처음부터 높은 금액을 기대하시는데 차근차근 경험을 쌓아가는 게 중요해요. 성실히 참여하시면 더 좋은 기회도 생겨요 라고 조언했습니다. 네 번째는 건강 과신 문제입니다. 강원도 동해시의 71세 김상도 어르신은 이런 실수를 했어요. 나이는 많아도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무릎이 아파서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본인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일자리를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울산 남구의 현장 사회복지사는 어르신들이 젊을 때 습관으로 무리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지속 가능한 참여가 더 중요하거든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인간관계 문제입니다. 서울 은평구의 66세 조순희 어르신의 경험담이에요. 같이 일하는 분과 성격이 안 맞아서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스트레스 받아서 집에 와서 짜증만 냈어요.
그때는 그만두고 싶었죠. 하지만 이 어르신은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다른 팀으로 이동했고 지금은 만족하며 일하고 있어요. 인천 서구 노인 일자리 센터 담당자는 인간관계 문제가 생기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말씀해 주세요.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라고 안내했습니다. 6번째는 근무 규칙 위반입니다. 경기도 화성시의 64세 이명호 어르신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다른 일이 생겨서 한 달 동안 무단결근을 했어요. 그랬더니 참여 자격이 박탈됐어요. 미리 연락이라도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후회돼요. 노인 일자리도 엄연한 근무이기 때문에 규칙을 지켜야 해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미리 연락하는 게 중요합니다. 전라북도 정읍시 노인 일자리 센터 담당자는 어르신들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정식 일자리와 똑같은 책임감을 가져야 해요 라고 강조했습니다. 7번째는 중복 신청 문제입니다. 충청북도 충주시의 62세 신계순 어르신이 겪은 일이에요. 여러 지역에 동시에 신청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됐어요. 한 곳에서만 참여할 수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중복 참여는 불가능하니까 신중하게 선택해야 해요. 제주 서귀포시 노인일자리센터 담당자는 간혹 이런 경우가 있는데 발견되면 모든 참여 자격이 취소될 수 있어요 라고 경고했습니다. 8번째는 가짜 채용 공고에 속는 경우입니다. 대전 대덕구의 67세 최영선 어르신의 경험이에요. 인터넷에서 고수익 노인 일자리 광고를 보고 연락했는데 처음에는 정부 사업이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다단계 영업이었어요. 정식 노인 일자리는 반드시 공식 기관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어요. 사설 업체나 개인이 중개하는 경우는 의심해 봐야 합니다. 9번째는 세금 문제입니다. 서울 강동구의 69세 정혜동 어르신의 사례예요. 노인 일자리 참여비를 받고 있는데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다른 소득과 합쳐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참여비도 소득이라서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과세 기준을 넘으면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어요. 국세청 관계자는 노인 일자리 참여비도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니까 다른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확인해 보세요 라고 안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흔한 실수는 포기하는 것입니다. 경기도 김포시의 65세 백순자 어르신의 이야기예요.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집에만 있다가 갑자기 나가서 일하니까 몸도 힘들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어색했어요. 그만두려고 했는데 담당자가 조금만 더 해보자고 해서 계속했어요. 지금은 이 일이 제 인생의 활력소가 됐어요. 적응 기간은 누구에게나 필요해요.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시고 최소 3개월은 해보시길 권합니다. 이런 주의사항들을 미리 알고 계시면 실수 없이 노인 일자리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사실 이 모든 걸 알고 나면 더 확신이 서실 텐데요. 왜 지금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하는지, 그리고 이 기회를 놓치면 얼마나 아까운 일인지 말입니다. 지금까지 들어보시니 어떠세요? 처음에 67세 박영우 어르신이 통장에서 발견한 그 40만 원이 이제는 그렇게 신기한 일이 아니겠죠. 사실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산의 63세 이정숙 어르신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처음엔 부끄러웠어요. 내가 이런 도움을 받아도 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건 시혜가 아니라 제가 사회에 기여한 대가예요. 맞습니다. 이건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수십 년간 사회에 기여해온 여러분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이에요. 부끄러워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경제적 효과만 생각해봐도 대단해요. 월 27만 원만 받아도 1년에 324만 원입니다. 3년이면 거의 1,000만 원에 가까워요. 그냥 집에 있으면서 놓치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에요. 강원도 춘천시의 67세 김정우 어르신 말씀이 기억나는군요. 돈보다 더 좋은 건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가 생겼다는 거예요.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게 이렇게 기쁠 줄 몰랐어요. 그렇습니다. 노인 일자리는 단순한 용돈벌이가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에요. 사회적 관계의 회복이고
자존감의 향상이며 건강한 노후의 기반입니다. 제주도의 68세 강순덕 어르신은 50년간 농사지은 경험이 도시농업 일자리에서 이렇게 빛을 발할 줄 몰랐어요. 젊은 사람들이 제게 배우려고 온다니까요 라고 자랑스러워 하셨죠. 여러분의 평생 경험과 지혜가 사회에 얼마나 소중한 자산인지 아세요? 그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동시에 경제적 도움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노인 일자리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모집이 진행되고 있어요. 하지만 자리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에서는 신청자가 몰려서 3일 만에 조기 마감됐다고 했죠. 대구 달서구는 작년 대비 180% 증가했고요. 시간이 갈수록 경쟁은 더 치열해질 거예요. 나중에 해야지 하고 미루다가는 정말 후회할 수 있어요. 인천 남동구의 65세 김철수 어르신 말씀처럼 이웃집 할머니가 알려줘서 알았는데 만약 그분이 안 알려줬다면 평생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라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오늘 중으로 가까운 주민센터나 노인 일자리 센터에 전화해 보세요. 언제 모집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하는 거예요. 전화번호 찾기 어려우시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연락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어요. 둘째, 신분증과 통장 사본, 증명사진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모집 공고가 나면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셋째, 어떤 일자리에 관심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관심사,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적합한 분야를 미리 정해두시는 거예요. 넷째, 가족들과 상의해 보세요. 처음엔 반대하던 가족들도 긍정적 변화를 보면 지지해 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용기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은 접어두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만 명의 어르신들이 활기차게 참여하고 계세요. 울산 동구의 62세 박영철 어르신 말씀이 기억나네요. 처음엔 망설였는데 지금은 이 일 없으면 안 돼요. 경제적 도움도 받고 보람도 느끼고 건강도 좋아졌어요. 진작 시작할 걸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진작 시작할 걸 그런 생각이 들기 전에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노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일 수 있어요. 노인 일자리를 통해 경제적 안정을 찾고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며 건강하고 보람찬 노후를 만들어 가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도 나눠주시고요. 그리고 주변의 어르신들에게도 이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함께 알고 함께 혜택을 누릴 때 우리 사회가 더 따뜻해질 수 있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기초연금 인상 소식과 함께 놓치면 안 될 다른 복지 혜택들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최신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받지 않으면 그 돈은 그냥 남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권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신청하시고 당당하게 받으세요. 여러분의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